5천년 동안 아즈텍 문명은 세계의 종말을 5번 예언했습니다. 4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5번째,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마지막으로 지목한 땅이 있습니다. 마야도 아닙니다. 이집트도 아닙니다. 한반도입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2010년 멕시코 대지진, 2015년 화산 폭발, 이 두 재앙을 정확히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아하카의 영적 지도자 이실 마르티네스. 그가 수십 년간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리킨 곳은 놀랍게도 극동에 분단된 반도. 그는 말합니다. 제5의 태양이 저물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첫 빛은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땅에서 올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2032년까지 펼쳐질 예언의 전체 그림을 함께 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영상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멕시코 남부 오아하카 산맥 깊은 곳. 그곳에 이실 마르티네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피가 흐르는 그는 화려한 무대에 서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단지 오래된 블로그에 드문드문 글을 올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글이 올라올 때마다 세계는 숨을 죽입니다. 2010년 멕시코 대지진. 그는 3개월 전에 날짜까지 지목했습니다. 2015년 콜리마 화산 폭발. 그 역시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침묵의 예언자라 부릅니다. 말이 적을수록 그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그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르티네스는 아즈텍 문명의 시간관을 따릅니다. 아즈텍인들은 세상이 5개의 태양, 즉 5개의 시대를 거친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태양은 제규어에게 삼켜졌습니다. 두 번째는 바람에 쓸려갔습니다. 세 번째는 불비에 타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대홍수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5번째 태양 아래 살고 있습니다. 아즈텍어로 올린토나티우, 움직임의 태양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끝날까요? 고대 기록은 말합니다. 흔들림으로 끝난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흔들림은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지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이것을 더 넓게 해석합니다. 경제 시스템의 동요, 정치 질서의 균열, 사람들이 굳게 믿어왔던 가치관의 붕괴. 이 모든 것이 흔들림입니다.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금융위기가 반복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집니다. 기후는 예측을 벗어납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전환의 징조일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예언자가 왜 한반도에 주목하는 걸까요? 마르티네스는 최근 글에서 처음으로 아시아를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그는 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동에서 반으로 나뉜 땅, 분단의 상처를 안고도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민족. 그는 한민족이 겪어온 시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전쟁, 식민지배, 분단, 그리고 압축 성장의 고통. 이 모든 것이 어떤 역할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마르티네스는 묻습니다. 제5의 태양이 혼돈 속에 저물고 있다면 제6의 태양은 어디서 떠오르겠는가? 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첫 빛은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에서 올 것입니다. 동쪽 끝, 아침의 나라, 바로 이 땅입니다. 우연히 한국이 조선, 아침의 고요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름 속에 이미 운명이 새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새 태양이 떠오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대지가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언어는 이미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의 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태평양을 거대한 원형으로 감싸는 화산과 지진의 띠입니다.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뉴질랜드로, 다시 칠레와 멕시코를 거쳐 알래스카까지 지구 전체 지진의 90%가 이 고리 위에서 발생합니다. 전 세계 활화산의 75%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스는 경고합니다. 이 고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깨어나고 있다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올해 들어 환태평양 지역의 지진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화산 활동 역시 평년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통계적 변동 범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스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는 이것을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언어로 봅니다. 대지가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자연재해를 벌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교적 관점이 재앙을 신의 분노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해석은 다릅니다. 그는 이것을 정화의 과정이라 부릅니다. 어머니가 아픈 아이의 열을 내리듯 지구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부름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는 부름, 자연에 대한 경외심,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면 산신령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용왕님께 안녕을 빌었습니다. 나무를 베기 전에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땅을 파기 전에 허락을 구했습니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상대였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콘크리트 숲에 갇혀 에어컨 바람만 쐬며 화면 속 세상에 빠져 사는 동안 우리는 발밑에 대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이것을 무심의 시대라 부릅니다. 현대인은 콘크리트 아래 묻혀 살아갑니다. 흙을 밟지 않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귀찮아합니다. 바람이 불면 짜증을 냅니다. 자연은 불편함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재난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됩니다. 이 지구가 죽은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숨쉬고 느끼고 반응하는 거대한 생명체라는 것을. 무심의 껍질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최근 뉴스에서 본 지진, 화산, 이상기후들, 그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의 나열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까? 마르티네스는 단언합니다. 올해 벌어지고 있는 대지의 움직임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것은 서막입니다. 더 큰 막이 열리기 전 무대가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2028년, 진짜 흔들림이 옵니다. 그것은 땅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의 흔들림입니다. 우리가 신처럼 믿어왔던 시스템들, 그것들이 모래 위에 성이었음이 드러나는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2028년, 그 흔들림이 본격화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무엇을 믿어왔습니까? 성장입니다. 숫자가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GDP가 높아지면, 주가가 오르면, 연봉이 늘어나면,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기업은 더 커져야 했고, 효율은 더 높아져야 했습니다. 멈춤은 죽음이었고, 느림은 패배였습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의 신앙이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이것을 거짓 신들이라 부릅니다. 2028년, 이 신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균열이 표면화됩니다. 거대 기업들의 취약함이 드러납니다. 맹목적 효율성이 인간을 얼마나 파괴해왔는지 명백해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전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대답은 공허합니다.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한국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그의 표현은 가슴을 찌릅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건강을 경제성장의 재단에 바친 나라. 이것이 그가 본 한국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출산을 포기합니다. 심지어 삶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젊은 세대가 조용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흙수저라는 자조가 왜 퍼졌겠습니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취업 준비에 수년을 바치고 직장에서 영혼까지 갈아 넣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 이것이 기적의 이면입니다. 마르티네스는 이것을 먼 나라에서 정확히 보았습니다. 2028년,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마르티네스는 이것을 번아웃의 파도라 부릅니다. 개인의 탈진이 아닙니다. 집단적 탈진입니다. 사회 전체가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지점. 몸이 거부합니다. 마음이 거부합니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같은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모두가 멈춥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지만 그 고생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낙은 오지 않고 고생만 남는다면? 2028년, 한국 사회는 이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면입니다. 시스템이 강요한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고르고 방향을 다시 묻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본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2029년 이 집단적 탈진의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가 싹 갑니다. 한국의 대각성입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성의 토양 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리더십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리더십이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케찰코아틀, 깃털 달린 뱀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뱀은 땅을 기는 존재입니다. 흙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 현실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뱀에게 깃털이 돋아납니다. 새의 깃털입니다. 하늘을 나는 존재의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 정신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케찰코아틀은 이 둘의 합일입니다. 하늘과 땅, 영과 육, 이상과 현실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마르티네스는 케찰코아틀의 귀환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신이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케찰코아틀은 물리적 존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식의 변화로 귀환합니다. 인류의 마음속에서 깨어납니다. 분리되었던 것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케찰코아틀의 귀환입니다. 대립이 화해로, 단절이 소통으로, 증오가 이해로 바뀌는 흐름, 이것이 깃털 달린 뱀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스는 한 인물을 봅니다. 그의 비전 속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30대 혹은 40대의 평범한 남자, 특별한 직함이 없습니다. 화려한 배경도 없습니다. 재벌의 자녀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닙니다.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별함이 있습니다. 남과 북을 잇는 깊은 연결고리입니다. 어떤 연결인지 마르티네스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혈연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운명적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이 인물을 다리를 놓는 자라 부릅니다. 2031년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람들을 만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작은 연결들을 만들어갑니다. 그가 잇는 것은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이념과 이념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상처와 용서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조용히 풀어내는 사람,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주는 사람, 심판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사람, 말없이 상처를 보듬는 사람. 케찰코아틀의 에너지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이 인물이 열쇠가 됩니다. 2032년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 변화의 결정적 해로 들어가는 관문. 다리를 놓는 자가 길을 열면 비로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준비를 마칩니다. 한반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다리를 놓는 자가 길을 열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2032년 그 태양이 마침내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르티네스의 예언에서 이 해는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6의 태양이 시작되는 해, 새로운 주기가 열리는 원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첫 빛이 비추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야의 땅도 아닙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아닙니다. 인도의 겐지스강도 아닙니다. 한반도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봅니다.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분단과 증오의 역사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깊이 갈라졌던 땅이 화해의 길을 가르치게 됩니다. 가장 아팠던 민족이 치유의 모델이 됩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스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겪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분단의 고통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통합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걸어온 길 전체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2032년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의 기술 리더십이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입니다. 반도체, 통신, 디지털 인프라, 이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술은 무엇을 위해 쓰였습니까? 효율성, 경쟁력, 이윤, 차가운 목표들이었습니다. 2032년 이 방향이 전환됩니다. 기술이 따뜻한 인간성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연결을 위한 기술, 돌봄을 위한 기술, 치유를 위한 기술. K 드라마와 K
팝이 세계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이제 K, 힐링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마르티네스는 이것을 고통의 지혜라 부릅니다. 한국이 겪어온 모든 시련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의 수탈, 6.25 전쟁의 참화, 형제가 총을 겨눈 비극, 전후의 굶주림, 독재의 어둠, 민주화의 피, 외환위기의 절망,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분단의 아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고통이었을까요? 마르티네스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세계적 치유의 시대를 이끌기 위한 영혼의 단련이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한 자만이 빛의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견딘 민족만이 가장 깊은 치유를 이끌 자격을 갖습니다. 한국의 역사 전체가 이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고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무게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마르티네스 스스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본 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잠재력의 청사진입니다. 이 지도를 따라 걸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정치인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2032년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르티네스는 마지막 경고를 남깁니다. 테스카틀리포카에 대해서입니다. 아즈텍 신화에서 테스카틀리포카는 검은 거울을 든 신입니다. 이 거울은 인간의 어두운 면을 비춥니다. 두려움, 증오, 분열, 탐욕,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림자들입니다. 마르티네스는 경고합니다. 2030년에서 2032년 사이 이 검은 거울의 시험이 가장 강해질 것이라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어둠이 마지막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소셜미디어에 퍼지는 증오의 말들입니다. 댓글창에서 타오르는 분노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알고리즘입니다. 또한 두려움을 파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협박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손쉬운 해결책을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것이 테스카틀리포카의 유혹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거나 증오에 휩쓸리게 만들거나 가짜 희망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마르티네스는 4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땅과 다시 연결하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맨발로 흙을 밟아보셨습니까? 공원을 걸어보십시오. 나무를 만져보십시오.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잠시라도 콘크리트를 벗어나 자연 속에 머무르십시오. 대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그 언어를 들으십시오. 둘째, 조상을 기리십시오. 지나간 세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의 세대들. 그들이 겪은 전쟁과 굶주림과 고난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이 여러분을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이웃에게 인사해 보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결 속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넷째, 내면의 고요함을 만드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멈추어 보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깊이 숨을 쉬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두려움과 증오의 소음이 아닌 영혼의 속삭임이 들릴 것입니다. 이실 마르티네스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6의 태양은 희생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태양들은 피의 제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태양은 다릅니다. 이 태양은 사랑의 각성으로 떠오릅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떠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검은 거울 대신 맑은 거울을 선택할 때,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 분열 대신 연결을 선택할 때, 그때 제6의 태양이 힘을 얻습니다. 마르티네스의 마지막 말입니다.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치인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 이웃에게 건네는 한마디, 자연 속에서 보내는 10분, 조상에게 올리는 감사, 내면에서 찾는 고요함, 이 모든 것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만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는 고대 아즈텍 예언과 역사적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교육적, 성찰적 콘텐츠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나누고 함께 생각하며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확정된 운명이 아니라 성찰의 도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검은 거울의 시험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 뒤에 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벽이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